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저희 메인폰이 된 하이센스 A7의 전자잉크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특수 기능들 그리고 좀 추천드리는 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7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전자잉크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스마트폰하고는 다르게 전자잉크를 위한 다른 기능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전자잉크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전자잉크 같은 경우는 다른 디스플레이 기기들이랑은 좀 다르게 뒤에서 어떤 빛이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원래 이 색깔 자체가 검은색과 흰색으로 바뀌는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눈에 직접적으로 빛을 쏘지 않기 때문에 눈이 좀 편안한 대신에 화면 전환 속도가 느리고 잦은 화면 전환이 있을 경우에는 잔상이 많이 남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은 화면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자잉크의 그 특징에서 나오는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A7 여기서 보면 우리 안드로이드에 보통 있는 백, 홈, 메뉴 버튼 이외에도 이잉크 컨트롤 판넬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보면요. 전자잉크에만 있는 이런 기능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맨 위에 있는 밝기 레벨에 대한 게 화면에서 빛이 어느 만큼 나게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요게 오프가 되면은 화면 자체의 흰색과 검은색 색깔로만 보게 되는 거라서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전혀 보이지가 않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요 밝기를 이렇게 올려주면 화면 자체에서도 빛이 나오는 요와 같은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요 브라이트니스 레벨에 대한 부분이고요. 나이트로 해놓으면은 굉장히 미세한 빛이 나와서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밝은 곳에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지만 아주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는 요 불빛이 눈에 들어오는 요 정도의 빛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요 모드가 클리어 모드부터 해서 스피드 모드까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전자잉크에서 화면 전환을 좀 빠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화면 전환이 조금 빠르게 될 경우에는 잔상이 많이 남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스피드 모드 같은 경우가 잔상이 많이 남더라도 화면 전환이 빨리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 모드이고요. 여기 있는 클리어 모드는 깨끗한 화면을 제공하는 대신에 화면 전환 속도가 굉장히 느린 화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넷을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 접속을 했고요. 여기서 모드를 지금 클리어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리어 모드를 해주면 이렇게 화면 자체는 굉장히 깨끗한데 이렇게 화면을 넘기면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화면 전환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깜빡깜빡거리는 현상이 보이고요. 요거를 다시 이번에 스피드 모드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위쪽 부분에 보면은 아까 전에 검은색이었었던 부분들이 살짝 잔상이 남아있는 이와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 모드가 가장 화면 전환이 빠르지만 잔상이 가장 많이 남는 모드라고 보면 되고 클리어 모드는 잔상은 거의 남지 않지만 굉장히 화면 전환이 느린 모드, 그리고 중간에 있는 밸런스드 모드나 스무스 모드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 값들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 패널을 열었을 때 여기 있는 이잉크 세팅 여기에 들어가면 보다 상세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플리케이션 디스플레이 모드라는 거는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떤 어플을 쓸 때 우리는 디스플레이 모드를 자동으로 바꿔가면서 쓰겠다라는 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 어플 같은 경우는 클리어 모드가 아무래도 좋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피드 모드나 또는 스무스 모드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각 어플마다 설정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따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게 여기 있는 이 메뉴로 들어가면 여기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앱들에 대해서 이 앱을 쓸 때는 어떤 모드로 쓰겠다라는 것을 각각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책을 보는 도서관용 앱 같은 경우는 클리어 모드를 많이 쓰고 동영상을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는 쪽은 스무스 모드를 많이 쓰게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각각의 어플을 띄웠을 때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디스플레이 모드 값이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리디북스 앱을 실행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드가 이렇게 클리어 모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크롬을 이번에 한번 띄워볼게요. 크롬을 띄워서 보면 기본적으로 모드가 이렇게 스무스 모드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잉크 세팅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걸 한번 더 볼게요. 여기 보면 슬라이드 원 스크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슬라이드를 했을 경우에 중간에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는 화면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보일 경우, 특히 클리어 모드의 경우에는 이 화면이 넘어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는 것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슬라이드가 끝난 시점으로 바로바로 넘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것 또한 여기서
이 모드를 적용할 앱을 따로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슬라이드 1 스크린 모드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에 있는 설정들은 요 전자잉크 디스플레이 특징상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 이건 하나하나 좀 보면 되겠지만 제가 설정한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풋 메소드 다이나믹 리프레시 모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사용했었던 것 중에 메시지를 보내는 앱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클리어 모드로 저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클리어 모드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어떤 문자를 집어넣거나 키보드가 들어왔을 때는 움직임을 표현을 해주는 게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밸런스드 모드로 자동으로 변환이 됐다가 키보드를 다 쓰고 키보드가 내려가면은 다시 클리어 모드로 바뀌는, 그에 대한 설정이 이 두 번째 있는 요 인풋 메소드 다이나믹 리프레시 모드고요. 오토매틱 백프러시 인커밍 콜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전자잉크 특징상 그 빛이 항상 나지 않는 모드입니다. 만약에 내가 밤이고 프론트 라이트가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가 오면 이 전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거 없이 자동으로 불빛을 켜주는 기능이 여기에 있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옵션은 전자잉크 특징상 흑백으로 보이기 때문에 밝은 부분은 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옵션이 마지막에는 이 옵션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팅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기능을 한번 좀 알아볼게요. 이번에 알아볼 기능은 A7에 있는 물리적인 버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 옆에 있는 요 버튼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버튼을 이잉크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잉크 버튼에 대한 것을 설정해서 따로 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팅에 들어가서 보면 조금 아래로 내려갔을 때 여기 이잉크 버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잉크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서 보면 설정할 수 있는 게 한 번 눌렀을 때, 더블 클릭했을 때, 그리고 길게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이 버튼과 함께 음량 버튼을 위아래로 조절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요 밑에 소개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요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정도만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잉크 버튼을 한 번만 눌렀을 때랑 두 번 더블로 눌렀을 때 각각 어떤 기능을 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자잉크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 위주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이쪽에 눌러서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눌렀을 때는 스크린 리프레시 기능, 한번 클리어하게 한번 깨끗하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했을 때는 제가 그 나이트 모드를 껐다 켰다 하는 기능. 전 보통 때는 이 프론트 라이트를 켜놓지 않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쓸 일이 있을 경우는 한 번씩 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나이트 모드로만 쓰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 나이트 모드가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직접 보여드리기에는 나이트 모드가 지금 상태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요. 요거를 나이트 모드가 아니라 매뉴얼 백라이트로 해서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에 들어가서요. 아까 전에 잔상이 많이 남았던 걸 한번 좀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잔상이 많이 남았을 때 여기를 한번 눌러주면 리플래시가 이렇게 되면서 잔상이 남았었던 부분이 다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프론트 라이트가 이렇게 켜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꺼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잉크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바로 음성에 대해서 녹음을 할 수 있는 또는 음성으로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 기능인데 위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음성으로 어떤 명령을 내리는 내용인데 이 기본 언어 자체가 중국어와 영어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쓸모는 없는 기능인 것 같고, 두 번째에 있는 요 기능, 요거는 바로 음성을 기록하는 기능이 됩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여기 있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은 어떤 나의 영감을 짧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바로바로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여기서 길게 쭉 누르면 바로 녹음을 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뜨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녹음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남길 수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 저는 이제 꺼놨는데 이 버튼을 키면요 어떤 기능이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잉크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볼륨 버튼을 높이거나 낮추면 조명을 조정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조명을 켜고요. 요걸 누른 상태에서 조명을 낮추면 이렇게 조도가 다시 낮아지죠. 요걸 높이면 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프론트 라이트의 빛을 이렇게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기능은요, 요 A7 뒤쪽에 후면에 보면 이렇게
지문을 감지하는 요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요 센서는 이제 따로 버튼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문만 감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문을 인식시키는 것 이외에도 몇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요 메뉴에서 아래에 있는 핑거프린터, 페이스 앤 패스워드 여기에 누르면 요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지문 등록해 가지고 패스워드를 하는 부분이고요. 요 아래에 있는 요 메뉴들이 이 핑거프린트 센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앤서콜 같은 경우는 어떤 전화가 왔을 때 지문 센서를 길게 누르면 전화를 받는 그런 기능이 되고요. 통화 중에 또 이걸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녹음을 하는 기능, 옵션으로 살려두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이 올 때 이 지문 인식기를 건드려서 알람을 끄는 기능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지문 인식기를 쓸어 내리거나 쓸어 올리는 것으로 화면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옵션도 맨 아래쪽에 페이지 업 다운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A7도 꽤 잘 만들어진 기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기 자체가 중국 국내용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꼭 설치하거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깔아야 되는 어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 제일 먼저 깔아야 되는 어플 중에 하나가 바로 G보드 또는 한글 입력이 가능한 어떤 키보드를 먼저 다운받는 것, 요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안드로이드 폰은 특징상 구글 계정이 등록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계정의 등록이 필요한 어플들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크롬의 경우에도 다른 앱에 비해서 굉장히 좀 느리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또 불안정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파이어폭스를 쓰고 있는데요. 파이어폭스 또는 그 외의 다른, 어쨌든 크롬이 아닌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는 하나 더 설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구글 계정이 제대로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글에 있는 주소록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소록 정보를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안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주소록을 깔아서 이전에 있었던 폰에서의 주소록을 한번 다운받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번거로운 점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A7 핸드폰을 사용한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전자잉크 스마트폰이라는 특징 때문에 굉장히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눈이 편한 것은 분명하고요. 밝은 태양빛 아래서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흑백으로밖에 보이지가 않고 화면 전환이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이나 웹브라우저를 보기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구글 계정이 필요한 앱들을 못 쓰는 점, 그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불편하다는 점, 그런 점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책을 좀 많이 보고 디지털 디톡스를 좀 하고 싶다,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영상을 보거나 웹서핑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